5년째 영업 중인 한 던킨 도너츠 지점. 지난달 3,300만 원을 벌었는데 도넛과 원두, 컵 등 재료비로 절반 가까이 본사인 SPC에 냈습니다. 모두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인데 각각 원가는 얼마인지 SPC가 얼마나 챙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때 깨달은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다만 던킨 도너츠 이름을 쓰는 대가, 브랜드 사용료 로열티는 0%, 아예 본사가 받지 않습니다. 같은 던킨 도너츠를 미국에서 창업했다면 어땠을까? 미국 던킨 도너츠는 본사의 매주 매출의 10.9% 로열티를 냅니다. 대신 원재료는 협동조합에서 공동 구매해 거의 마진 없이 공급받습니다. KFC, 피자헛 등 해외 주요 프랜차이즈는 10% 내외 높은 로열티 위주로 수익을 냅니다. 각 가맹점이 많이 팔아야 그 매출에 비례해 본사도 로열티를 더 받아 함께 돈을 버는 윈윈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약 70%는 로열티가 0%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받더라도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대신 재료값과 필수 품목에 마진을 붙입니다. 같이 돈을 벌기보단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장사하는 셈입니다. 인수한 지 한 2년 됐고요. 매출이 한 2천 정도 나오는데 순수익은 100만 원 정도. 어디까지 필수 품목인지 적정한 마진은 얼마인지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유통마진을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영업 비밀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정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0% 로열티 우리나라, 10% 로열티인 미국. 어디서 더 장사가 잘 될까? 우리나라에선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새로 생기면 평균 5년 버티고 망하지만 미국은 평균 45년 브랜드가 살아남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의 한 지점.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문은 잠겨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을 한 3년 정도를 보냈거든요. 폐업을 결심할 무렵 한 달 매출은 5,200만 원. 코로나 이전보다 3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피자헛 본사는 40% 정도를 떼어갔습니다. 6% 로열티, 5% 광고비, 주로 식재료인 원재료 값이 약 34%, 1,700여만 원. 음식 재료비 비중이 큰 건 당연하지만 점주들은 원가보다 비싼 재료들을 사야 했습니다. 실제로 9,400원이거나 9,300원짜리를 우리한테 10,000원이라고 하고 주는 거죠. 이른바 차액 가맹금.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당수 원재료를 본사에서 꼭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못 받고 이 필수 품목 원가에다 본사가 챙길 유통마진을 붙여서 넘깁니다. 피자헛 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맹점 한 곳당 1년간 평균 2,591만 원, 연매출의 평균 5.27%를 차액 가맹금으로 챙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싸게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입하는 거를 허락하진 않는다. 문제는 로열티 말고 원재료에서 마진을 챙겨도 되는지, 챙긴다면 각각 얼마를 붙일지 계약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별로 점주들은 원재료 고기값이 시중 2배다. 똑같은 시중 케첩, 올리브 오일에 포장만 바꿔 비싸게 공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폭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찾아봤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없는 차액 가맹금은 정당할까?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측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유통마진을 받는 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구입하면서도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피자헛을 포함해 굽네치킨과 투썸플레이스, BHC, 베스킨라빈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17개 프랜차이즈 2,500명 점주들은 차익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의 한 매장. 알록달록한 블록 그림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본사 SPC가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위해 요구한 건데 가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걸 왜 500만 원 주고 저게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본사가 제시한 업체에 맡긴 인테리어 공사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중국산 자재를 쓴 탁자 의자 1,800만 원, 간판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300만 원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온다 싶은 데가 한 500만 원대. 일단 기본으로 1,000만 원은 무조건 넘고요. 매장 오픈 당시 필수로 구입해야 했던 1,4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입니다. 하지만 커피 판매량은 하루 단 2잔에 불과합니다. SPC는 액자를 걸지 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처음엔 수제품으로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5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27곳을 소개하고 있지만 본사가 얻는 수익은 없고 점주가 원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의 품질이나 맛, 브랜드 이미지와 상관없이 특정 재료나 설비, 물품을 강요하는 이른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컵 자체는 요거는 30원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89원. 중요한 건 슬리브를 끼우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로열티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껏 적발된 사례들만 살펴봐도 도넛을 진열하는 채반, 도넛 아래에 까는 유산지를 강매하는가 하면 한 커피 브랜드는 원두 그라인더를 160만 원에 제빙기를 최대 600여만 원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넘겼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표가 없는데도 본사 포장 용기를 안 쓰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미국산 세척제, 심지어 영수증 출력 용지까지 강요하다 적발된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회사랑 많이 대화를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얘기를 하면 영업기밀이라 자기네들은 공개할 수가 없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